자, 그래서 어제 한 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어제 판막을 우리가, 그죠? 안 했다. 판막. 자, 적어봐. 어제 그림 그린데 여기에, 자, 판막. 판막이 왜 필요하냐? 혈액에 역류를 막는 거야.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있음 해라. 판막이란 거는 혈액의 역류 방지다. 뭐야? 혈액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 그죠? 그게 어디냐? 보세요. 피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와야 돼. 알겠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좌심실이 확 짜주잖아. 이게 힘이 제일 강한 거든. 확 짜주잖아. 그럼 피가 이렇게 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좌심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못 올라가게 반대로 흐르면 탁 막혀버리게 되는 구조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판막이 있다고. 판막. 그래서 판막의 구조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는 액체가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흐르면은 요게 탁 닫혀버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판막은 좌심실과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고, 또 역시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판막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막은 어디 있다? 심방과 심실 사이. 판막이 있는 위치 세 군데. 자, 판막의 위치는 크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우심방과 우심 사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심방과 심실 사이 있다고. 자, 심방과 그 다음에 심실 사이. 이런 거는 잘 물어보진 않아, 학교에서도. 근데 혹시 몰라서 하는 거. 혹시 내신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절대 이런 거 안 오지. 자, 그 다음 또 어디냐면 봐라.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연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도 있다고.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또 어디 있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여기도 있다고.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나갈 수 있는데 반대로 오면은 이게 다 닫혀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디 있다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고. 심실과 동맥.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그러니까 심실과 동맥 사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거야. 마지막으로 어디 있냐? 정맥이 있어요. 정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맥이 있다고. 왜? 정맥은 일을 다 하고 이제 심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피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느리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반대로 중력에 의해서 거꾸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오면 닫혀버리게 되는 구조라고. 그래서 정맥이 있다고. 정맥.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한 번씩 논다고. 보세요. 혈관을 이리 주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세혈관을 준다고. 모세혈관.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혈관 A고 혈관 B야. 이거는 모세혈관이고. 그럼 당연히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그 다리컬 하잖아. 그럼 어디가 동맥이고 어디가 정맥이냐 라고 할 때, 자, 안에 이거 그림 준다고. 이런 거 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판막이구나. 판막이 있다는 소리는 여기가 정맥이고, 그러면 요게 이제 동맥이란 거예요. 동맥. 그래서 피는 항상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 가지고 정맥으로 간다고. 알겠지?
피는 항상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가는 거다. 항상. 맞잖아.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가잖아. 알겠지? 그러면 이 혈관 두 개 줄 때 뭘 범할 수 있냐? 이렇게 판막을 볼 수도 있고, 판막을 갖고 따질 수도 있고, 또는 동맥은 혈압이 엄청 세. 피가 빨리 지나가. 그래서 동맥은 혈관벽이 두껍다, 이렇게. 두껍다고, 혈관벽이. 정맥은 혈관벽이 좀 가늘어, 좀 얇아.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판막으로 구분하는 게 좋아. 알겠지? 자, 그러면 지압비는데 할 수 있겠나? 자, 우리 교재 좀 봅시다. 교재 보고 정리 좀 하자. 자, 24쪽부터 펴봐라. 24쪽. 자, 호흡계. 자, 호흡계는 별로 그렇게 할 게 없어. 자, 호흡계는, 사람의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우리 그림 다 그려봤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폐 속에는 수많은 뭐다? 똥합처럼 배포로 보내, 배포. 그래서 폐가 한 개의 세포로 안 돼 있고,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 저렇게, 쪼개져 있냐? 왜? 역시 뭐야?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야. 별보잖아.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가 앞에서 있었지? 또 다른 예. 뭐 있대? 소장의 주름, 그 다음에 융털. 이 전부 다 표면적을 넓히는 거야. 자? 소장의 주름과 융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폐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 봅시다. 어제 내가 우리 그 A4 용지 필기 다 해놨다. 자, 기체 교환. 기체 교환은 폐로 들어온 외부 공기 중 산소는 배포에서 혈액으로.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 봐라.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 어제 그린 거. 어제 내가 이거 그렸지. 이거. 여기에 폐 또는 배포. 이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그 다음 여기에 조직세포. 그랬잖아. 자? 이 그림이 이거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폐에서 뭐다?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뭐다? 산소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쭉 가가지고 이 조직세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공급되지.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조직세포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모세혈관 넘어오지. CO2 쭉 가가지고 갖다 버리잖아. 이렇게 폐로 CO2 이 부분을 뭐다? 바깥하고 뚫려있잖아. 외호흡. 이런 용어는, 최근에 이런 용어 잘 안 쓰지만은, 이게 내호흡이야, 내호흡. 여기가 지금 현재 뭐야? 여기라고, 여기. 그리고 여기 조직세포. 요 부분이 지금 여기라고, 여기. 알겠지? 우리 그린 거다. 자, 그래서, 배포에서 혈액으로 이동한 후, 그러니까 이거 산소는 뭐다? 여기 폐 또는 배포에서 혈액, 여기 모세혈관 이동하지. 이동한 후 다시 뭐다? 조직세포로 이동하지. 이동한다. 세포업길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뭐? 혈액으로, 즉 모세혈관으로 들어간다 말이다. 이동하여 다시 배포로 이동해서 갖다 버려진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날 쏨 때 이산화탄소가 논다 이 말이야. 자, 별표 쳐. 그러면 이렇게 기체가, 산소가 이렇게 넘어가고 CO2가 넘어가는 원리가 뭐야? 어제 했지? 기체의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라고. 기체의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
이 분압차란 거는 다른 말로 뭐다? 농도차라 생각하면 돼. 농도차. 그래서 기체의 농도차에 의한 확산 현상. 확산이란 말 자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움직이는 거든.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을 저 아래로 움직이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마찬가지로 물질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봐라,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야. 중요하다 이거. 항상 확산 현상에는 에너지가 불필요하다고. 에너지가. 됐지? 자, 그래서 요게 158, 여기에 분압이란 건데, 뭐 분압이라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농도라 생각하면 돼, 농도. 자, 그래서 봐라. 대기는 필요 없고, 봐라. 자, 이 배포 안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얼마가 100이라고 할 때, 100. 그럼 여기 모셀가는 어쨌든 모셀가는 100보다 작겠지, 자? 그러니까 고에서 저로 산소가 넘어올 수 있다고 이 말이야. 그래서 동맥혈 100이 됐고, 산소는 봐라. 조직세포는 얼마야? 엄작지. 산소가 40밖에 안 돼. 그러면 조직세포는 어쨌든 크네. 여기가 고고 여기 저다. 그래 이게 넘어갈 수 있다고. 이산화탄소는 봐라. 반대로 여기 46이래. 조직세포가 쭉 넘어간다고. 여기가 고고 여기 저다. 어쨌든 요 모세혈관이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가가지고 어쨌든 쭉 가면은 여기는 46이네. 이 숫자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46에서 고고 뭐 저다 뭐 1이 넘어간다 생각하면 돼.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어제 우리 정리했잖아. 기체의 분압이란 거는 자 농도야. 농도. 적어봐. 농도. 그래서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제일 높아? 결국 폐포가 제일 높아. 왜? 모세혈관에서 폐에서 모세혈관을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폐가 고농도지. 그럼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넘어가니까 모세혈관이 더 고농도지. 그래서 결국은 폐포가 가장 고농도야.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갔다가 그 다음 조직세포. CO2는 반대지. CO2는 어디가 제일 고농도야? 조직세포가 제일 고농도라고. 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조직세포가 더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고농도. 요거보다. 저. 그 다음에 이게 모세혈관에서 폐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폐보다 더 고농도야. 그러니까 폐포가 가장 저농도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을 갔다가 그 다음에 폐포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알겠지? 기체교환의 원리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이다. 여기 했잖아. 저 폐정맥이는 했지. 폐정맥. 어디 기억해라. 폐정맥. 어디야? 폐정맥이. 폐에서 산소 갖다 이산화탄소 갖다 버리고 다시 뭐다? 산소를 받아온 깨끗한 피가 흐르는 곳 알지? 그래서 거기는 동맥혈이 흐르지. 폐동맥 어디야? 폐로 들어가기 전에 가름 들어온 피가 흐르는 거죠. 거기는 정맥이 흐른다고 했지. 분압이란 거는, 요 분압이란 개념은 화학2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기체에 여기서는 뺄 필요 없는 거, 사실은. 우리는 이 분압은 현재 농도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산소의 분압은 다른 말로 산소의 농도는 조직세포보다 폐포가 높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폐포에서 조직세포로 결국 가는 거잖아. 맞지? 산소는 결국은 폐포가 제일 높아. 1등. 조직세포가 제일 낮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1이 가고 여기서 1이 가잖아.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 요거 하나 알아놔라. 이거 봐라. 요거 하나 별거 쳐놔봐. 산소는 우리가 대부분 뭐다? 적혈구가 이동해줘. 그래서 산소는 대부분 적혈구가 이동한다. 산소는 대부분 적혈구, 정확하게는 뭐다? 헤모글로빈이 이동한다고. 우리 화학할 때 배웠잖아. 헤모글로빈이 뭐다?
저 산소하고 결합하고 떨어지는 거. 그죠? 그 화학 평행 이동할 때 배웠잖아. 평행 이동할 때, 그때. 왜, 어디 아프나? 왜? 허리가 아프나? 허리가 왜 아파? 이래서, 영상은 다 하면 안 된다. 허리 아프면 이래서 들어. 자, 산소는 대부분 적혈구가 이동한다. 이동을 운반해준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달라요. 이산화탄소는 적혈구도 이동시켜주지만은 혈장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산화탄소는. 알겠지? 기억해.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녹아가지고 운반된다고. 알겠지? 자, 이때 기체 교환의 원리 한번 볼까? 그림은 폐포의 구조를, 이 폐포는 폐라 생각해야 되고, 또는 하나씩 폐포. 표는 폐포 주변 모세혈관의 두 지점 A와 B를 흐르는 혈액의 O2 분압과 CO2 분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체의 확산은 그 기체의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분압이란 건 뭐다? 농도라 생각하면 되잖아, 농도. 맞지? 확산 맞지?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됐지? 자, 그럼 봐라. A 지점 보니까 O2의 분압 농도, CO2의 뭐다? 농도. 그러니까 A 혈관은 O2가 농도가 40이고 CO2가 50이네. A를 지나가는 여기 혈액 안에는 CO2가 더 높대. 그건 뭐야? 아, 정맥혈이 흐르는 거야, 정맥혈이 흐르는 거고. 그럼 끝났잖아. 우리 아까 했잖아. 그림 그릴 때. 그죠? 이렇게. 요 부분을 표현한 거야. 요 부분을 지금 표현한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기 뭐다? 정맥혈이 흐르잖아. 정맥혈. 그럼 여기 혈관 이름 뭐라고 이게? 폐동맥이잖아. 폐동맥. 아, 그러면 이 A는 폐동맥쯤 될 거라고. 폐동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다시 받아오면은 피는 다시 깨끗해져가지고 이제 동맥혈 돼. 그리고 여기 지나가잖아. 그래서 봐라. 요 B 지점은 산소 분압이 엄청 커. CO2는 적어. 왜? 이산화탄소 갖다 버렸거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정맥이잖아, 정맥. 여기는 폐동맥이고. 내가 요 시험 많이 온다 했잖아. 폐동맥과 폐정맥 시험 많이 온다 했잖아. 왜? 혈관 이름하고 혈액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B 지점은 정맥이야, 정맥. 그리고 이 폐정맥이고 여기를 흐르는 이 혈액은 뭐라? 산소가 많잖아. 그래서 요거는 동맥혈이라고. 동맥혈. 알겠지? 그래서 A 부분이 폐동맥이고 여기가 폐정맥이구나. 자, A는 폐동맥, B는 폐정맥이 연결되어 있다. 오케이, 맞는 거지. 자, CO2의 분압 농도는, 이거는 그냥 위에 볼 것도 없어. 이런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CO2의 농도는 폐포 주변의 모세 혈관에서보다 폐포에서 낮다. 자, CO2가 어디서 어디를 가는 거 봐봐. 당연히 뭐야? CO2는 모세 혈관에서 폐포로 넘어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모세 혈관이 고고, 폐포가 저라고, 이 말이지. 그래서 CO2의 분압은 폐포 주변의 모세 혈관에서보다 폐포에서 낮다는 건 맞지? 낮잖아. 그래서 모세 혈관이 고농도고 폐포가 저농도잖아. 이거 여기 모세 혈관이다. 여기 모세 혈관이지. 모세 혈관. CO2에 넘어가잖아. 이 모세 혈관이 고농도고 이 폐포가 저농도잖아. 이렇게. 알겠지? 산소는 어디가 고농도야? 산소는 1이 넘어오잖아. 그래서 폐포가 고농도고 모세혈관이 저농도라고. 알겠지? 자, 맞는 거다.
자, 혈액 내 단위 부피당 산소량은 A에서보다 B에서가 많다. 산소가 어디든 많아? 폐정맥이 많지. 왜? 폐정맥은 다시 뭐야? 산소를 받아왔으니까. 받아서 깨끗한 피다자. 그러니까, A에서보다 B에서 많다. 맞아, 이거. B에서 많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순환계. 이것도 다 했다. 자, 보세요. 순환계. 사람의 순환계는 심장, 혈액,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심장은 우리 사람은 이심방, 이심실이다. 이심방, 이심실.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그리고 심장 근육은 가로줄무늬다. 요거는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저 뒤에 녹이 나온다. 우리가 심장근은 가로줄무늬가 있어. 민무늬근과 가로무늬근이 있어. 심장은 두 개가 있어. 저 뒤에 배운다. 그래서 심장근육은 가로무늬근이고, 이 불수의근이란 건 뭐다? 의지대로 움직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불수의근이란 거는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말한 거라고. 골격근은 되지 봐라. 움직일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심장 근육을, 야, 멈춰! 되나? 안 되잖아. 안 돼. 그래서 심장근은 가로줄무늬가 있는 가로무늬근이면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이야. 자, 혈액, 어제 그런 거 했잖아. 이 피를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 현미경 시야 모습이야. 어제 그런 거 했지. 혈액 안에는 혈구와 혈장이 있는데,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은 90%가 물이랬지. 물. 그리고 그 안에는 영양소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그 다음에 항체도 들어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혈장이 하는 역할은 뭔가 다 운반작용이다. 운반작용. 그림 봐라. 백혈구만 유일하게 핵이 있다. 이 큰 게 이 핵이 있다. 그리고 크게 제일 크지. 그리고 적혈구는 원반형이다. 그리고 여기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막 조각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게 혈소판이야. 나머지는 혈장이고. 이 그림도 있지만은 어저께 이렇게도 그림 그릴 수 있다. 이렇게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피를 떠놓고 요도 옆에 한번 그려놔 봐라. 여기에는 아주 진한 성분으로 여기 밑에가 혈구가 있어. 혈구는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거든. 혈구.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연하게 혈장이 뜨는 거야. 혈장. 이 혈장 안에는 저 뒤에 배울 건데 항체가 들다. 항체가. 여기는 혈장. 이 혈장의 90%는 물이었다. 자, 물. 자, 양은 누가 많아? 혈장이 더 많아. 알겠지? 이게 45%면 이건 55%. 알겠지? 근데 항상 이거 더 많이 그리잖아. 혈장이 더 많다고, 양으로. 같은 피를 딱 뜯어오면은 혈장이 더 많다고, 혈구보다. 알겠지? 됐어. 그리고 여기 실제 심장 모습인데, 실제 모습은요, 잘 봐. 그러니까 그림만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실제 그림을 주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봐라. 원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꼬인 그림으로 안 줘. 요렇게 돼가지고, 어제 우리 그린 거는, 이렇게 이 그림도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뭐다? 이쪽이 뭐다? 이쪽이 대동맥. 그 다음에 이쪽이 뭐다? 폐동맥이 있잖아. 폐동맥. 알겠지? 근데 실제 심장은 안 그렇다. 실제 심장은 이렇게 착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크로스가 돼. 크로스가. 알겠지? 그래서 실제 심장은 이리 간다고. 요렇게 이게 뭐다? 대동맥이고, 그리고 이게 뭐다? 이게 폐동맥이야. 폐동맥. 알겠지? 그럼 그 뒤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만 보면 돼. 이거 보세요. 해봐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우심방이잖아.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 그래서 우리가 대동맥은 우심실가 연결됐지. 자. 여기도 우심실이다. 우심실. 얘는 좌심실. 그래서 대동맥은 좌심실과 연결됐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대동맥은 좌심실과 연결됐지. 이거 봐라. 대동맥이야. 그러면 딱 연결해보니까, 여기, 이게 판막이다, 판막. 아까 이야기했던 판막이야, 판막. 이렇게 판막. 그래서 봐라. 요런 게 있죠. 그래서 우심실하고, 봐라. 폐동맥인 겁니다, 폐동맥. 우심실과 폐동맥이 있다고. 실제는 꼬여있다고. 그 다음에 좌심실과 누가 연결했다? 대동맥. 봐라. 좌심실과 가보니까 봐라. 대동맥이 맞잖아. 대동맥. 알겠지? 실제는 이렇게 꼬여있지만은, 그게 무슨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냐만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다고. 알지?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 꼬여있는 그림을 잘 안 준다. 그게 걱정할 필요 없어. 이 그림 안 준다. 이 그림. 아까 안 꼬인 그림. 자,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구분한다. 다 했어, 이거. 자,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 동맥은 근육층이 아주 두꺼워. 그리고 탄력이 커. 그리고 요거는 몸의 중심에 위치해. 동맥이 끊어지면 큰일 난다. 알겠지? 왜? 동맥은 우리가 팔이 있다면, 여기 손이 팔이 있다. 팔. 이렇게. 여기 있다. 그러니까 동맥은,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중심부에 1이 지나간다. 그래서 동맥은 안에 피가 엄청 빠르게 흐르고 혈압이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동맥이 터져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바깥쪽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 이제 모세혈관 있고, 그 다음에 정맥은 뭐야? 피부 근처에 있어. 피부 근처에 있어도 돼. 왜? 정맥은 아까 일을 다 하고 돌아가는 그 피잖아. 그래서 속도도 좀 느려. 우리 혈관벽도 뭐야? 얇고. 그래서 정맥은, 만약에 정맥이 끊어진다.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그럼 피가 그냥 스물스물 일어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맞고 그냥 병원 가면 돼. 그러니까 정맥이 끊어졌다고 해서 안 죽어. 그래서 동맥이 끊어지면 돼. 큰일 난다. 동맥이 끊어지면 만약에 팔이 절단돼 버렸다. 이거 상상만 해도 시험하지. 팔이 절단돼 버리면 동맥이 안쪽 확 들어가 버리기도 하면서 피가 어디 가면 불쿵 나와버려. 알겠어? 심장에서 이렇게 짜줄 때 그때 피가 묵 나온다고. 금방 죽는다고. 과다출혈로. 엄청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동맥은 안전을 위해서 몸의 중심에 위치하는 거야. 웬만큼 이렇게 칼에 비어갖고는 동맥은 안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알겠지? 그리고 근육층도 뜨겁고 탄력이 커야 돼, 동맥이. 자, 정맥은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서 혈압이 낮아. 그러니까 속도도 낮아 좀. 그래서 피부 근처에 있어, 피부 근처에. 그리고 판막이 있어, 판막. 정맥은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막는다. 이 정맥은 어디다? 피부 근처에 위치한다고. 피부 근처. 피부 근처에 위치한다. 자, 모세혈관은 온몸의 조직에 분포하며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 쫙 빼면은 지구를 7바퀴 돌린대. 그만큼 우리 세포를 하나하나를 다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거야. 그만큼 길어. 그러니까 우리 온몸의 조직 세포에 분포하며, 자, 모세혈관에서 뭐다?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물질 교환이 일어나면 혈관벽이 얇아. 자, 저거 봐라. 한 겹의 세포야, 한 겹. 한 겹의 세포로 되어 있어. 세포층이라고. 그리고 혈류벽이 아주 느리다고. 천천히 가는 피가. 혈관벽이 얇고 혈류 속도가 느리다. 이것 때문에 뭐다?
이것 때문에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고.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고. 이 물질 교환은 안에는 기체 교환도 포함된다. 기체 교환도 포함된 거다. 기체 교환 포함이다, 포함. 포도당을 주고 노폐물을 받아온다. 이는 물질 교환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을 받아온다. 이는 기체 교환이야. 그걸 포함한 말이다, 이거는. 여기는. 알겠지? 그래서, 모세혈관은 혈관이 있잖아,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세포층이 한 겹이야. 세포가 한 겹의 세포로 된 거야. 한 겹으로, 이렇게. 한 겹으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한 겹으로 된 거야, 한 겹으로, 이렇게. 그럼 한 겹이 주는 뭐야? 장점 뭐라고? 이 세포와 세포가 한 겹이니까 이게 뭐야? 그 사이 틈이 있다고.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나중에 배울 건데, 이 틈 사이로 백혈구도 삐져나온다. 백혈구도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 식균작용, 식균작용 이렇게. 백혈구가 세균을 막 먹어버려, 이렇게. 세균을. 백혈구도 넣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겹이 됐기 때문에 요 사이로 뭐다? 산소도 공급해주고 CO2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근데 동맥이나 정맥은 아니야. 동맥과 정맥은 이렇게 혈관벽이 엄청 두꺼워요. 세포벽이 한 겹이 아니야. 여기 벽이 한 겹이 있으면 밑에 여기 또 있어. 이렇게 벽이 이렇게 또 있다고.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로 물질이 들어가겠나? 못 들어간다고, 당연히. 알겠지? 근데 모세혈관은 달라. 모세혈관은 한 겹을 됐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산소를 나눠주기도 한다고. 산소. 그리고 영양소도 주고 노폐물 받아오고, 하물며 백혈구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얇고 그리고 혈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고. 적어놔, 빨리 이거. 만약에 모세혈관으로 피가 후딱 지나가 버려. 그럼 당연히 물질을 못 주잖아. 못 받아오지. 다행히 속도가 느려. 알겠지? 느릴 수밖에 없다고. 왜? 너무 가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겠지? 모세혈관이 적혈구 하나보다 조금 더 클까? 어쨌든 엄청 작아요, 모세혈관. 됐어. 그 다음에, 요걸 먼저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배설기관 타고 이거 합시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배설기관 이제 하면은 이제 끝나지. 자, 배설기관. 자, 교재 23페이지 보세요. 일단 이거는 꼭 기억해. 요거는 그만큼 시간 많이 온다는 거야, 이거. 요게. 내가 별 2개나 찍게, 별 2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 아까가 이거 내가 항상 이 몇 번째 그려주지, 여기에. 여기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이게 영양소를 주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했잖아. 근데 이게 영양소를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노폐물이 달라요. 그게 시험 많이 온다고. 알겠지? 자, 봐라. 만약에 이 영양소로 단백질을 이용한다면, 적어놔봐라. 아미노산이겠지, 사실은. 단백질을 직접 이용 못하지. 아미노산으로 그걸 이용하겠지. 적어라, 빨리. 그래서 이 영양소로 만약에 아미노산이 이용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2개를 포함해서 하나가 더 나와요. 뭐냐면은 아미노산이 소화되면은 암모니아가 나와요. 암모니아. 왜? 단백질이 CHON이 되자? 암모니아가 뭐야? NH3잖아. 그러니까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 저걸 질소 노폐물을 본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나와요. 암모니아가.
아, 밑에 옆에 있구나. 자, 단백질이 체중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이 아미노산이 저기 쓰이면은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가 나온다.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해. 여기 적을까? 여기는 적어봐라 빨리.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독성이 강함. 그래서 이게 콩팥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콩팥이 엄청나게 무리를 받을 거야. 자, 그래서 독성이 약한 뭐라? 요소로 바뀌어. 이 요소가 내 저번에 했잖아. 동화작용으로서 자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합성되는 거야. 얘 분자량이 60이거든. 암모니아 17이고. 그래서 이 요소는 독성이 약해, 이거는 독성이 약하다고. 독성이 약함. 그래서 단백질을 세포 재료로 쓰게 되면은 이 과정이 필요하다. 암모니아가 나오고, 이 암모니아가 간에 갔다가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그 요소가 이제 뭐다? 콩팥으로 들어가서 오줌을 만드는 거야. 오줌.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요소가 나가는 방식은 뭐다?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간다, 오줌으로. 여기 자, 단백질은 노폐물이 암모니아고, 자, 요거는 이 배출 기관이 콩팥이야. 콩팥.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간다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여기에 이제 탄수화물을 사용한다. 즉, 아미노산 아니고,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거 안 나와요. 암모니아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이산화탄소물밖에 안 나와. 그래서 포도당을 이제 쓰면은,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지. 이산화탄소와 물.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뭐라? 이산화탄소는 나가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다. 항상 꼭 기억하세요.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뭐 나온다고? 물이 나오잖아. 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방식은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간다. 이거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봐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공통적으로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가 다 나오거든. 여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하면은 전부 다 뭐다? 여기도 봐라. 물과 이산화탄소. 탄수화물도 봐라. 물과 이산화탄소 다 나오지. 지방도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 공통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다 나와. 알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 했어. 뭐? 폐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간다고. 날숨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봐라.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간다고. 근데 물이 나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야. 자, 물이 나가는 방식 봐라. 이봐라. 물 봐라. 폐를 통해서, 폐란다.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지. 그죠? 그래서 물은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고, 또 있다. 이렇게 날숨 때 이산화탄소 나오지만은 날숨 때 수증기도 나와. 수증기.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가지고 폐로 나간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다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단백질만 특이하게 뭐 하나가 더 나온다고. 암모니아가. 꼭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는 다 공통이야, 공통. 근데 단백질만이 여기서 봐라. 물과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암모니아도 하나 더 나오잖아. 알겠지? 꼭 이렇게. 물이 나가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콩팥으로 오줌으로 나가는 방식과 그 다음에 폐를 통해서 뭐? 날숨으로 나간다고. 날숨으로. 수증기다, 수증기. 그 다음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가 더 있지. 피부를 통해서 뭐다? 땀으로 나가. 땀으로도. 물은. 근데 요거는 요거는 교과 과정에서 내용이 아니니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알지? 그러니까 각 노폐물마다 나가는 방식을 꼭 암기해놔야 된다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뭘까? 당연히 오지, 이거. 암모니아, 이거 나가는 거. 암모니아는 간에 갔다가 요소로 바뀐 후 콩팥으로 나간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놓으면 틀린다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설 기간을 한번 이제 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어떡할까? 하얀 색이 좋으니까. 자, 그럼 그려봅시다. 자, 배설기간. 배설기. 앞에 우리가 뭐 소화기 이렇게 했나? 소화기 썼나? 소화기, 순환기 이렇게 썼나? 그럼, 배설기간 해줘도 되지. 배설기 써도 되고, 또는 배설기간. 똑같다. 어차피 이 배설기간을 전부 다 합쳐서 부르면 그게 배설기가 되잖아. 자, 일단은 요거는 바깥에서 본 모습부터 먼저 그려볼게. 바깥에서 본 모습. 이씨, 안 보이네. 자, 우리 여기 허리 뒤쪽에 보면은, 여기 뒤쪽에 있다. 콩팥이 딱 두 개 있다, 콩팥.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서, 이렇게. 콩의 모양과 팥의 색깔이라서 콩팥이라 불러. 콩팥. 허리 양쪽에, 등 쪽에 두 개 있다,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콩팥. 콩팥이고. 자, 여기서 오줌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오줌 쪼르륵 내려와 이렇게. 요게 오줌관이야. 오줌관. 그럼 이 오줌관에서 자 오줌이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모이냐? 방광. 이렇게 방광에 오줌이 모여. 자, 그러다 이제 오줌이 차면은 우리가 뇌가 이제 오줌 마려워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면 여기가 요도야, 요도. 요도를 통해서 이제 몸 밖으로 나간다고. 여기가 몸 밖이야, 몸 밖. 이렇게. 자, 물론 여기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도 있다, 혈관. 이렇게 이거 하나 그릴까 이렇게. 요게 콩팥 동맥이야. 콩팥 동맥. 그럼 이 콩팥 동맥에서 이제 노폐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 피가 여기 들어갈 거잖아, 이렇게. 여기 들어가겠지. 그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이제 걸러가지고 이제 좀 깨끗해지면 이제 콩팥 정맥은 오는 거야. 이 오줌관하고 여기 좀 걸리자 그러겠네. 이렇게. 요게 콩팥 정맥이야. 콩팥 정맥. 오늘 키는 요걸로 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콩팥을 바깥에 보는 모습이다. 알겠지? 그래서 바깥에 보면은, 자, 콩팥이 있고, 그 다음에 콩팥 동맥, 콩팥 정맥, 그 다음에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 내려오는 거, 오줌관, 방광, 요도, 그 다음에 몸바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콩팥의 이 안쪽 모습이 중요한 거야.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막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 일단 안쪽 모습을 한번 그려줄게. 좀 더 크게 그려봐,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콩밭의 안쪽 모습을 보면, 콩밭의 바깥쪽을 우리가 겉질이라고 불러, 겉질. 콩밭의 겉질. 그럼 안쪽이 속질. 그럼 여기가 또 뭐야? 여기가 오중간이야, 여기가 오중간. 여기가 오중간이지. 중간이고. 요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구조가 안에 들어있어. 여기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수십만 개가 있어요. 이 구조가. 여기에 마치 주머니처럼, 봤잖아요. 글러브처럼. 자. 요게 보먼 주머니라고 불러. 보먼 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여기에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수십만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쫙 연결됐다고. 여기도 이렇게 수십만 개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물론 집합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뗐고. 수십만 개가 있다, 수십만 개. 두 개만 그려놓겠는데 내가 왜 많이 그리노? 어쨌든. 요 안에 이제 오줌이 여기서 또르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에 잠깐 여기에 모이는 곳이 있다고, 여기. 속질보다 더 안쪽에, 여기. 여기를 우리가 콩팥 깔때기라 불러.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 이거 콩팥은 크게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이걸로 돼 있다고. 이게 수십만 개 있을걸요, 안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중요한 건 여기 끝이 아니다. 자, 보세요. 중학교 때 배웠을걸, 이거. 자, 여기 보먼 주머니를, 그죠? 주머니 안에 혈관이죠? 여기에 콩밭 동맥이야. 이 콩밭 동맥이 가다가 쫙 좁아지면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꼬인다고. 꼬인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거야, 보먼 주머니가.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내려와서 세뇨가를 막 또 감싸. 그래서 다시 나가. 좀 복잡하지? 요렇게. 이것도 계속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지? 저기서 하나만 떼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볼게. 이봐라. 보세요. 요게 중요하거든. 요 부분. 요 하나만 떼가지고. 그래서 확대야, 계속. 자. 자, 요게 뭐냐면은, 요게 보먼이란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보먼 주머니야. 보먼 주머니. 그리고 요게 세뇨관이야. 세뇨관. 아, 중요합니다. 세뇨관. 그리고 이제 아까 혈관. 이게 콩팥 동맥이거든, 이게. 요게 콩팥 동맥이야. 콩팥 동맥. 이게 콩팥 정맥이야. 콩팥 정맥. 그래서 이 콩팥 동맥에서 동맥이 좀 굵겠지.
근데 요게 나중에 꼬여,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여기 꼬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여, 이렇게. 이렇게. 이걸 뭐라 하면은, 이걸 사구체라 불러. 사구체. 이게 사구체를 보문 전문의가 딱 감싸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구체에서 이제 나오겠지. 나와가지고 여기에 세뇨관을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콩팥 이제 정맥이 돼갖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정맥으로 돼갖고 이렇게. 이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이걸 뭐냐면 이걸 모세혈관이라고 불러. 모세혈관. 그냥 모세혈관은 여기 뭐다? 콩팥 동맥이 있잖아. 콩팥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이제 콩팥 정맥으로 이어지지. 콩팥 정맥. 이렇게. 실제로 이 그림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세뇨관 요 끝에가 뭐였어, 이게? 끝에 가면 콩팥 깔때기지, 깔때기. 깔때기 있겠지, 깔때기. 콩팥 깔때기. 그 다음에 요 지나면 오줌관 있겠지. 그 다음 밑에 방광 있겠지, 방광. 그 다음 뭐 있어? 요도 있겠지, 요도.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이 세뇨관 세 개를 합쳐가지고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라 해서 저걸 신단위라고 한다. 그리고 저걸 이제 네프론이라고, 네프론.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다? 네프론 한다고, 네프론. 이 네프론은 학교에 서술에 넣을 수 있다. 네프론. 네프론. 네프론은 콩팥의 기본 단위야, 기본 단위. 기본 단위. 네프론으로서 뭐뭐 세 개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사보세. 세 개를 말한 거야. 사보세.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게 모세혈관 안 들어간다. 알겠지? 세뇨관을 모세혈관에 감싸고 있잖아. 하지만 모세혈관 안 들어간다는 거. 네프론은 콩팥의 기본 단위야.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우리 몸속에 있는 구조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안 준단 말이야. 어떤 그림 주냐? 자, 그래서 저 그림을 단순화시킨 그림. 앞에 우리 이거 혈액에 순환할 때도 단순화된 그림 있잖아. 아까 여기 폐포, 조직세포, 이 그림, 이게 단순화된 그림이잖아, 이거죠? 이렇게, 역시 여기도 저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준다고.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이게 사실은 배설기관의 다야. 그래서, 여기, 오줌의 생성 과정. 오줌의 생성 과정. 배설기관은 아까 노폐물 종류하고 그 노폐물이 어떻게 나가는 거 그거하고 지금 이거 그리는 거 이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그린다고.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이렇게 이런 문제마다 그림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림을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딱 보면은 바로 보일 거야. 이렇게 이러지.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 이걸 내버려 그냥 가기도 하고, 또는 이걸 요런 식으로 이걸 세뇨관을 넓게 감싼다고 해서 이걸 면적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주기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저 사구체를 말하는 거야. 사구체. 사구체고, 요게 뭐야? 보먼 주머니를 말한다고. 보먼 주머니. 쭉 그림 주고, 그 다음에 보먼 주머니 밑에 달려있는 이게 뭐야? 이게 세뇨관이야. 세뇨관. 세뇨관. 그럼 요 끝에 가면 뭐가? 요 끝에 가면은 결국 뭐다? 콩팥 깔때기,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 오중간, 방광, 요도, 몸바퀴잖아. 그럼 이렇게 나가면 결국 몸바퀴라고. 이렇게 나가면 몸바퀴라고. 이렇게 나가면. 자, 이봐라. 여기 세뇨관을 모세혈관이 아주 넓은 표면적으로 감싸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려주기도 한다고. 이 부분이 뭐다?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야.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연결돼가지고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 이게 이제 뭐다? 콩팥 정맥이지. 콩팥 정맥. 이게 뭐다? 여기가 콩팥 동맥이다. 여기가 콩팥 동맥. 우리가 여기에 이 콩팥이란 거는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야. 그걸 이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단순화시킨 그림이 요거라고. 자, 그러면 저 콩팥 동맥 속에 노폐물들이, 보세요. 아까 이 보먼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동맥이 들어오면서 확 좁아지지. 좁아지면서 막 꼬여. 그럼 이 안에 지나가는 피에 혈압이지. 혈압이 엄청 높아지겠지. 그죠? 우리가 여기에 물줄기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쭉 흘러 이렇게. 그 옆에 친구가 지나가. 그럼 너희들은 뭐야? 거의 99% 뭐? 이 학생만 안 되겠다. 99% 뭐다? 여기에 호수를 이렇게 확 잡고 싶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왜? 물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면은 압력이 세지거든. 맞잖아. 그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관을 딱 잡지. 그럼 물이 쫙 나가잖아. 마찬가지야. 이 피가 지나가는 관이 갑자기 좁아지면은 혈압이 엄청 세져. 거기다 막 꼬여버려, 이게. 꼬이면은 안에, 요 안에 피 속에 있는 이 피의 혈압이 엄청 세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피 속에 있는 물질들이 팍 튀어나와, 이렇게. 보먼 주머니로. 이렇게. 알겠어? 이게 여과 과정이란 거야. 여과. 자, 그래 봐라.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첫 번째, 여과다. 여과. 여과. 그래서 이 콩팥 동맥 속을 지나는 혈액 속에 있는 물질들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야? 중요합니다. 이동 방향. 색깔을 다른 걸로 좀 할게.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물질들이 확 넘어오는 걸 말한 거야. 이걸 말한다고? 이걸 여과라 한다고. 여과. 알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여과는 어디서 어디로 온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물질이 넘어온다고. 넘어오는 물질이 뭐야? 당연히 노폐물의 대빵. 요소. 아까 요소가 뭐야? 우리 단백질을 먹었을 때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그 암모니아가 간에 가가지고 독성이 없는 요소 바뀌지. 그 요소. 그래서 요소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만 넘어오냐? 영양소도 넘어와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런 거 넘어와 버려.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물도 넘어와. 물. 무기염류.
등등등 이런 것들 넘어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과된 이 여과액 넘어온 이 여과액을 뭐라 하냐면은 이걸 원료라 불러요. 원료. 오줌의 재료 원료.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여과는 이유를 물어본다. 여과가 왜 넘어올 수 있다? 높은 혈압차 때문에 그래. 혈압 차이로 인해 여과된다고. 여과된다. 사구체 안에 있는 혈액이 엄청 혈압이 엄청 커. 차이 빼자. 혈압 차이가 아니라 높은 혈압으로. 책에는 좀 뭐라 됐노? 사고치로 들어오는 혈액이 압력차. 혈액이 압력 그게 혈압이거든. 그럼 차로 적어놓자. 쏘리. 자, 높은 혈압차로 인해서 여과된다. 자, 그리고 얘들은 크기가 작다. 크기가 큰 단백질이나 또는 지방 크기가 작은 아미노산은 넘어온다고. 근데 우리가 혈액 속에는 단백질도 있거든. 허연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또는 혈구 이런 거. 혈구는 여과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여과되지 않는다. 왜 안 한다고? 크기가 커서 그렇다고. 크기가 커서. 어떤 거? 단백질, 지방, 혈구 이런 거. 만약 혈구가 넘어왔다. 혈구 중에 제일 많은 게 적혈구거든. 혈구가 넘어왔다는 건 오줌에 피가 나온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오줌에 피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병원에 빨리 가봐야 돼. 이 콩팥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줌을 두는데 그 안에 허연 덩어리 같은 막 나와. 그게 단백질 덩어리거든.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역시 콩팥에 이상이 있다는 거야. 콩팥은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할 거란다. 콩팥은 이 피 속에 있는 노폐물,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주는 거야. 콩팥이 고장나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지고 내 피를 바가지 다 빼내가지고 기계로 피를 돌려서 다시 우리 몸에 집어넣어주는, 이걸 뭐라 불러? 혈액투석이라고, 투석. 그걸 받고 와야 돼, 병원에서. 콩팥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내 피를 전부 다 빼가지고 기계가 다 높이면 걸려서 다시 넣어주는 거야. 그걸 하고 와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이 사구체에서 봉원점을 넘어오는 거, 이걸 원료로 하는데, 넘어오는 물질을 기억해라. 요소,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무기염류 이런 것들. 그래서 넘어온다고. 됐지? 자, 그러면 요 애들이 봐라. 세뇨관을 거쳐가지고 다시 몸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주 아까운 것들이 있어. 우리가 돈 주고 사먹은 포장이 음식이잖아. 음식. 탄수화물, 밥. 아미노산은 소고기잖아. 소고기. 그죠?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이게 오줌으로 나가버리면 큰일 난다고.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다시 몸속으로 다시 이어준단 말이야. 즉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넣어주는 게 있어. 이걸 뭐라 불러? 재흡수라 불러. 재흡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이다. 이걸 재흡수를 한다고. 재흡수. 그럼 왜 재자가 붙을까? 왜 재흡수일까? 처음에 한번 우리 소장에서 먼저 흡수하면 했잖아. 소장에서. 맞지? 소장에서. 근데 다시 이제 오줌으로 나가버릴 이걸 다시 몸속으로 흡수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재흡수라 불러. 그게 누구야? 그게 절대로 버리면 아까운 거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요, 꼭 여기에 100% 재흡수돼야 된다. 100% 재흡수돼야 돼. 건강한 사람이라면, 알겠지?
너무 아깝잖아.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물은 한 99% 정도 99% 제압된다고. 이때 이 물이 제압될 때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호르몬이다. 뭐? 항이뇨 호르몬 이런 게 있어.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자, 무기염류도 제압된다. 이런 거는 뭐야?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야. 필요한 만큼. 너무 굵어지네, 이게. 필요한 만큼만 제압한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제압되고, 물은 99%, 그 다음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제압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면 요소 얘는 나가야 돼, 100%. 이 요소는 진짜 노폐물의 대장이야, 얘는. 나가야 돼요, 얘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라. 그래서 봐, 여기 있네. 자, 저부터 이제 제흡수. 제흡수는 어디서 어디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뭐다? 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뭐라고? 100% 제흡수고, 그 다음에 물은 약 99%,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제흡수된다. 이런 게 돼. 물론 이것들 이동하는 방식이 또 뭐 확산 또는 뭐 농동수송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정도 할 필요 없어. 알겠지? 제흡수.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어. 자, 여기서 봐라. 이 요소가 콩팥 동맥을 지나와서 사고체에서 이렇게 요소가 탁 이렇게 잡혀와야 돼. 잡혀와가지고 오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요소 중에 일부는 여기서 여과 안 되고 잡혀와야 되는데 다시 우리 몸속으로 살짝 도망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 그때 뭐야? 여기서 딱 잡히는 거야. 이 세뇨관에서 딱 잡혀가지고 다시 모세혈관에 있던 요소와 같은 노폐물들이 다시 잡혀가지고 세뇨관으로 이제 이제 끌려오는 놈들이 있어. 이걸 분비라 불러. 분비. 얘는 재분비라고 하면 없다. 그냥 분비다. 분비. 자, 그래서 분비는 이게 여과가 100% 안 되고 여기 살짝 도망쳐가지고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요소들이 잡혀서 오는 거야.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럼 이게 나가버리면 몸 밖으로 오줌 나가잖아. 그래서 이 분비되는 놈이 뭐냐면은 요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부 크레아틴이라는 건데, 크레아틴 이거는 참고로 알고 있어. 크레아틴. 요소와 크레아틴이란 노폐물들이 잡혀서 다시 잡혀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분비라 불러. 분비. 그래서 오줌은 여과 제흡수 분비에 의해서 결국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분비 과정.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우리 3시에 마치지? 시간 다 됐네. 자,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세뇨관으로 잡혀온다. 그래서 요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이란 것도 있다. 크레아틴이란 것도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중요한 거야.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 시험은 여과가 제일 많이 오겠지. 여과는 사고체에서 보면 주머니. 왜? 높은 혈압차로 인해서 여과된다는 거. 그리고 크기가 큰 단백질, 지방, 혈구는 여과되면 안 돼. 자, 그럼 여기서 봐라.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 요소의 농도를 물어본다. 요소의 농도. 요소의 농도가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여기를 몸 밖을 좀 수정을 좀 하자.
오줌 하죠, 오줌. 이게 오줌. 오줌 다음에 여기 몸박을 하죠, 몸박. 요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요소의 농도. 오줌이 요소의 농도가 가장 높아. 여기가 요소 농도가 최대. 오줌이. 맞지? 왜? 여기서 여과돼가지고 잡혀온 요소도 있고, 분비돼가지고 또 잡혀온 요소가 있지. 그래서 오줌의 요소의 농도가 제일 높다고. 요소의 농도 최대다. 그럼 요소의 농도가 어디가 제일 적을까요? 콩팥 정맥이겠지. 콩팥 정맥. 여기는 이제 요소 입장에 보면은 뭐다? 요소가 이제 완전 적잖아. 제일 적잖아. 여기가 요소 농도가 최소지, 최소. 이거 꼭 기억해라. 콩팥 정맥이 요소 농도가 최소고, 오줌이 요소 농도가 최대겠지. 그 요자가 오줌 요자야, 오줌 요자. 콩팥 동맥은 뭐다? 여기 요소 농도가 꽤 있겠지? 아직 걸러지기 전이니까. 여기는 요소 농도가 중간 정도 되겠지, 중간. 오줌보다는 약할 것이고, 콩팥 정맥보다는 세겠지. 맞지? 그래서 요소 농도, 최대는, 이게 한마디로 세뇨관이라 생각해야 된다. 세뇨관이 오줌 농도가 최대다. 자, 그리고 봐라. 보세요, 봐라.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여과액에는 있지. 즉, 원료에는 있지, 원료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있지. 즉, 이거 원료를 여과액이라고 한다. 여과액.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원료에는 있어. 근데 오줌에는 없어요. 왜 없어요? 이유를 말해봐. 왜 없어? 오줌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없어. 왜 없다고? 100% 재흡수됐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5분 남았는데, 자, 쌤 교재 꺼내봐라. 교재는 정리하고 이제 딱 마치자, 이제. 자, 거기에 23페이지에 자, 오줌의 생성 과정. 이 그림하고 비교하면서 해봐라. 방금 그렸던 그림하고. 자, 여과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사구체에서 보면 주머니죠. 그래서 여과는 사구체로 들어온 혈액이 봐라. 높은 혈압차, 압력차에서 어디로? 보문 주머니로 이동한 과정이다. 자, 뭐 어떤 게 여과 되는데? 물,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등. 분자에 크게 큰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혈구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과되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재흡수는 여과된 원료가 어디서?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흡수하는 과정.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물은 99%,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됐지? 자, 그 다음에 분비는 뭐야?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물질이 세뇨관으로 잡혀오는 거야. 그래서 요소나 또는 크레아틴 등. 자, 옆에 그림 볼래? 그림. 자, 네프론 뭐야? 네프론은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로서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이다. 자, 여기 봐라. 모세혈관은 안 들어간다. 모세혈관은 X 적나. X. 네프론은, 자, 다른 말로 신단이라고 돼. 신단이. 학교에서 만약에 신단이라고 하면 이게 똑같은 거다. 네프론. 이 콩팥을 한자로 뭐라 불러? 신장이라고 해, 신장. 그래서 신단이라고 한다. 신단이. 자, 밑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자. 아까 좀 전에 쌤이 아주 단순화시킨 그림 있잖아. 자, 봐라. 이게 나름 좀 단순화시킨 그림이야. 그림 이해가지? 자, 봐라. 여기 콩팥 동맥에 와가지고, 아무튼 얇아지네. 그러다 꼬이네. 아, 여기 사구체잖아. 거기다 밑에 하얀 거, 보문 주머니. 그럼 A가 뭐야?
여과지. A 여과. 그다 이거 봐 사고체 다음에 여기 뭐야? 이게 모세혈관이야. 위에 이게 모세혈관. 그러면 세종원에서 모세혈관 다시 올라가는 거 B가 뭐야? 제업수네. 제업수. 자, 모세혈관에 있던 게 다시 뭐야? 세종원 잡혀오네. C가 뭐다? 분비네, 분비. 그럼 모세혈관 끝에 니은은 뭐야? 니은은 이건 콩팥 정맥이겠지. 콩팥 정맥과 연결됐겠지. 기억은 뭐야? 콩팥 동맥과 연결됐겠지. 콩팥 동맥이 요 앞에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자, A에는, 자, A가 뭐야? 여과잖아, 여과. 여과는 당연히 요소가 이동해야지. 여과는 요소가 이동하지. 포함되지, 당연히. 자, 이 배설량은 뭐냐면은, 자, 배설량은, 그리고 오줌의 양을 생각하면 돼. 자, A가 뭐야, A가 여과액이잖아. A. 여과액. 저 원료. 원료에서 뭐 하노? 다시 우리 몸속 들어가는 걸 빼줘야지. 맞지? 원료 A에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B는 빼줘야지. 그리고 더하기 뭐다? 잡혀오는 거 C 더해주면 이게 뭐야? 배설량, 다른 말로 오줌량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맞네. 오. 자, 단위 부피당 봐라. 별표. 자, 요소량. 단위 부피당 요소량이란 건 뭐야? 우리 화학 때 배웠는데 단위 부피당 몰수. 농도야. 농도야, 이거. 요소의 농도야. 요소의 농도. 알겠지? 아까 앞에서도 봐라. 아까 요거보다 문제 했지 봐라. 이거 할 때도 봐라. 24페이지 아까 뭐 했노, 여기? 혈액 내 단위 부피당 산소량. 이건 뭐야, 이거? 분압차라는 거는 뭐다? 산소 농도하고 비례한대잖아. 그래서 아까 여기 단위 부피당 산소량은 거는 산소 농도, 이것도 산소 농도라고. 그래서 분압차는 농도하고 비례한댔잖아, 내가.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단위 부피당 요소량은 기억에서보다 니은에서 작다. 맞지? 니은이 아까 내가 뭐 했노? 요소 농도가 최소다. 여기가 뭐야? 콩팥 정맥이잖아. 기억은 콩팥 동맥이거든. 여기는 꽤 농도가 있어. 농도가. 그럼 요소가 어디가 제일 진해? 오줌이 제일 진하겠지, 여기가. 그죠? 오줌이 요소 농도가 제일 진하지. 여기가 요소 농도가 최대고, 여기가 콩팥 정맥이 요소 농도가 최소고, 여기는 그 중간쯤. 3번 맞나? 기억에서보다 니은에서가 적다. 맞지? 옆에 OX 문제 한번 볼읍시다. 요거 하고 맞지? 자, 단위 부피당 요소 함량. 여기 뭐야? 농도는 콩팥 동맥에서가 콩팥 정맥 높다. 맞지? 아, 콩팥 동맥은 중간 정도래. 중간 정도. 맞지? 그리고 콩팥 정맥은 최소고, 그 다음에 밑에 콩팥에서 여과가 일어날 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아니지, 여과 되지. 이거 여과는 된다고. 여과 되는데 다시 우리 몸속으로 재흡수 100% 돼버리잖아. 그래서 오줌에는 없다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4가지 기관을 다 했다. 됐어.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야? 요거 이제 이거 4가지가 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 요거만 하면 이제 이 부분 끝난다. 이 부분이 사실은 내용은 참 많아. 근데 제대로 해주는 데가 없어, 사실은. 이렇게. 알겠지? 근데 어차피 지금 방학이고 해서 시간이 좀 좀 있어가지고 자세히 해준 거다. 학교에서는 장담하는데 이거보다 자세히 안 해줄 거다. 알겠지?